강력한 보복 의지를 천명해가지고 대규모 공격으로 한 방에 조져버리겠다. 파키스탄의 테러리스트 캠프를 누르칸 공군기지라고 브라모스 미사일로 폭격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고 네. 파키스탄 공군 장병 50여 명이 사망했다고.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파키스탄 공군 기지가 폭격된 게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약간 이상하죠. 유튜브에선 다들 지금 파키스탄의 대승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김민석 특파원님 모시고 이번 인도 파키스탄 충돌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김민석 특파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인데 나오셔서. 괜찮습니다. 부르면 반드시 이제 예. 나와야죠. 이번 인도 파키스탄의 충돌, 무력 충돌이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이제 극적으로 이제 종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휴전이 됐는데 2주가 조금 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오늘 정리할 내용은 가짜뉴스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확실해 보인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요런 주장이 있다. 요런 표현들이 있을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월 22일에 인도 카슈미르의 파헤감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네, 네. 이제 총기 난사 테러가 좀 잔인했어요. 20여 명의 관광객들이 죽었는데 네, 네. 카슈미르가 분쟁 지역이긴 해도 굉장히 그 풍광이 좋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산악지대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 들어옵니다. 네, 거의 세계 유산급이라고 네, 해서 예. 인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갔는데 테러범들이 총기 난사를 그냥 잡고 쏜 게 아니라 다 물러놓고 너 이슬람교도야? 아니야? 하면서 이제 죽여서 엄청 그 수법이 잔인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인도 모디 총리의 경우에는 힌두 우선주의를 네. 해가지고 이슬람교랑 이제 종교 충돌도 있는데 원래 그 모디 쪽 그쪽이 좀 힌두 원리주의라고 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힌두 민족주의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민족 감정이 부르짖는 엄청난 사건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파키스탄이 배후에 있다는 인도의 주장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건 우리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네. 그 흔히들 말하는 장거라 밸브 중에서 이제 연료를 잠그는 게 있고 네. 인도는 인더스강이라는 물을 잠그는 거. 인더스강 상부에 있는 댐을 잠그겠다. 네. 사실은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오랜 못 갔습니다만 네. 파키스탄 사람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 비자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인도에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을 내쫓는 이런 조치들로 갈등이 깊어졌고 네. 파키스탄도 똑같이 이제 인도에서 넘어온 항공기를 공세하거나 비자를 정지하고 네. 5월 3일쯤에는 이제 파키스탄이 탄도미사일 시험까지 해서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부달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번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의 그 5월 7일 신두르 작전이 시작됩니다. 신두르 작전, 이제 인도 측의 작전이죠, 이게. 인도 측은 이 복수를 위해 가지고 오퍼레이션 신두르라고 했고 신두르 작전이라는 거는 아마 제 말고도 이제 인도 전문가분들이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네. 인도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신부한테 빨간 점을 해가지고 나는 결혼했다 네네네.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미를 가져서 좀 의미가 다양하다. 네. 파키스탄이 영유권 주장 못하게 하겠다. 점을 찍겠다. 그렇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겠다, 그거죠. 이런 건데 이게 참 복잡한 상황이 됐죠. 약 60여 대의 라팔 전투기, 그 다음에 미그 29 업그레이드, 수호이 30 AKI 인도 전투기들이 출격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인도가 가지고 있는 최신형 전투기는 거의 다 나온 거죠. 물론 전투기. 인도 전투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군력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개수는. 네네. 하지만 이제 쓸만한 거. 네. 그 다음에 중국과 경계를 하는 그게 말고는 다 모았다. 네. 그리고 한 번에 60대의 비행기를 동원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대규모 작전이죠. 네. 세계 최대의 공대지 작전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데저트 스톰 뭐 이런 데도 한 100대면 와 역사상 최대.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이후에 예.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처음이다 이런 데 하고 실제로 전투기를 모으고 수십 대 간다면 충돌도 신경 써야 그렇죠. 되고 타이밍도 신경 써야 되고 예.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대규모 공격으로 한 방에 조져버리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강력한 보복 의지를 천명해가지고 대규모 유도폭탄 수상미사일 주로 이제 프랑스제 스칼프 20 미사일 해머 유도폭탄들을 탑재해서 파키스탄의 테러리스트 캠프를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출격을 했어요. 출격을 했으나 카슈미르 관련 그 다음에 무자파라비드라는 9개 지역에 대한 테러리스트 캠프에 대한 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바왈프르, 무리드케, 라슈카르, 지아슈, 모함비드 기지 같은 이제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을 좀 진행을 했는데 두 가지 일단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군사기지만 정밀 타격한 거 맞아? 네. 왜 우리 모스크가 불타고 있지?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 모스크 지역에 떨어졌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나 이제 군사기지 타격한 건 사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파키스탄이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네, 정도가 네. 맞을 것 같고 네, 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이게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이 공습 과정에서 인도 공군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 굉장히 컸다. 굉장히 컸다.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뭐 전투기가 떨어진 건 확실하다. 확실하다. 5월 8일에 파키스탄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공격 수단한 거는 네. 전투기로 공습을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 전투기가 만약 공습이 있으면 JF-17의 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거든요. 네, 네. 뭐 램제트나 이런 건 아니고 로켓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네, 건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 공격을 했다. 그 다음에 드론을 3,400대 정도 인도 측에 보냈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 인도의 주장을 보면 이게 터키제 공격 드론, 송가르 드론을 썼다고 송가르가 했는데 이 드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DJI나 농약 뿌리는 네. 쿼드콥터 드론 같이 생겼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기관총이라든가 유탄 발사기, 폭탄을 달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이걸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이 송가르 드론이 제가 쿼드콥터 드론이라 했잖아요. 네. 아 이게 그렇게까지 멀리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보통 이제 쿼드콥터 드론은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 보면은 이제 전차에 이제 꼬라박는 애들이 그쵸,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이게 지금 인도에 대한 지상 공격을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을 보냈다는 건 조금 한번 예. 항속거리도 문제고 이게 정확하게 인도가 드론이 수백 대가 날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확인된 건 이제 파라스투라고 해가지고 파키스탄이 유도 로켓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치면 천무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GPS 한 300mm 이상 될 거예요. 그런 걸로 사용해서 지대지 공격을 했다. 그리고 표적은 민간 시설에 공격을 했고 인도는 S-400 대공 미사일로 이것을 다 방어했다. 그리고 방어한 것 중에서는 HQ-9 미사일도 있다고 해가지고 약간 신기했어요. 이게 HQ는 원래 지대공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을 전투기를 향해서 그 HQ-9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도 공군이 회피를 하면 이게 인도 영토에 떨어지니까 그 속도가 떨어진 미사일들을 S-400들이 격추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이후에 다시 재보고를 해가지고 대규모 군사 공격 그러니까 인도가 자랑하는 브라모스 미사일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인도 그 파키스탄의 공군 기지를 공습해가지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10일 누르칸 공군 기지라고 이슬라마바드 그러니까 네.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가깝죠. 가깝죠.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사르고다 나이마르칸 활주로 뭐 이렇게 해서 그 제가 방금 정해 말한 브라모스 미사일로 폭격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고 네. 이 과정에서 우스만 유스프 소령 등 파키스탄 공군 장병 5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망자는 이제 좀 확인이 필요하나 확실한 거는 비행 대장 우스만 유스프가 사망을 확인해가지고 파키스탄이 국장을 치러줬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파키스탄 공군 기지가 폭격된 게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반대로 이제 인도 캠프 쪽에서 그 뭔가 파괴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사진이라고 보이고 그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건 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보복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공대지가 좀 성공을 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걸로 이제 들으시면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다들 지금 파키스탄의 대승을 네. 대승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네. 이걸 좀 놓치신 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일단 파키스탄이 좀 공격을 받은 부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5월 10일에 휴전 협정이 돼가지고 네. 인도랑 파키스탄은 서로 이겼다고 주장을 하고 네, 네. 지금 휴전을 하고 있으나 네. 이 휴전이 언제 깨질지는 솔직히 그쪽도 모를 거예요. 지금 국경지대에서는 간헐적으로 서로 폭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일상이라고 하죠. 이게 네, 네. 그 카슈미르 지역이 기본적으로 영토선이 꺼진 게 아니라 에롯이라는 지역으로 그렇죠. 해서 서로 이제 진지를 네. 해가지고 구역을 하니까 실질 통제선이라고 하죠. 네, 상대방에 향해서 이제 포격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다시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 트럼프가 중재를 했다고 이제 선언을 했을 때 내가 잘났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네. 성급하게 한 게 있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포격전을 주고받으면서 더 이상 공중전이 진행되지 않고 만약에 포격전 상태로 간다면 그래도 우리 인도의 바스라가 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어요. 아, 네. 앞으로 이제 나팔이 왜 떨어졌는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나팔이 나쁜 전투기가 아닌데 이렇게 추락을 해버렸으니까. 그 얘기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알겠습니다. 바즈라도 사실 전 잘 활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도 포병을 믿지만 네. 인도군을 믿어요. 파키스탄과 인도의 공중전이 이런 게 이제 무기가 얼마나 발전됐나 이거 말고도 평소에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나 바로 그건데. 그리고 훈련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실전에서 결과나 이런 교훈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장비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최대의 화두입니다.
파키스탄의 중국제 J-10CE 전투기가 역시 중국제 PL-15E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한 게 맞는지, 이걸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에이비에이션 위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파키스탄 주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파키스탄은 첫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신두로 해가지고 네. 5대의 유인기와 1개의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라팔 전투기 무려 3대. 세대. 그 다음에 한 대의 수월 30 MKI, 네. 그 다음에 한 대의 미그 29 업그레이드, 네. 네. 그 다음에 한 대의 그 IAI 이스라엘제 헤론 드론 한 대, 이렇게 추락했다고 네. 아예 그냥 박아놓고 그렇죠, 홍보 그렇죠. 영상도 만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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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중국 J10에다가 키마크를 그려놔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네, 인터넷에 아마 이제 쇼츠로도 보셨을 거지만 이제 이게 중국에서 난리가 나기도 했고, 네. 하지만 요까지가 이제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최대 수치고, 네. 인도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네. 공개된 게 하나 있죠. 네, SNS 등을 통해 공개가 됐었죠. 인도 영토에서 떨어진 비행기 잔해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BS-01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무엇이냐면 인도 공군이 수여받은 라팔 1호기예요. 1호기군요. 1호기 수직꼬리 날개가 이 시민들한테 발견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한 대의 네. 인도 공군 라팔은 추락되었다. 네네. 그리고 인도가 이제 지금 몇 대가 남아있고 우리는 그래가지고 손실된 게 없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자신들이 공습이 얼마나 잘 됐는지에 대해서 위성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PL-15E 미사일, 그러니까 J-10이나 JF-17 미사일 그 전투기가 탑재할 수 있는 그 중거리 공대용 미사일이 인도 영내에서 발견됐은 걸 봐서 분명히 라고를 했으니까 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격추된 게 상당히 있을 것이다. 처음엔 한 발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이게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PL-15 중에는 몇 기는 굉장히 온전한 형태로 지금 떨어져 있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자폭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자폭 기능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네. 중국 무기가 허접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게 보안 유지도 중요하니까요. 이게 원래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자폭 기능이 있죠. 네. 예. 다만 이제 잔해에서 발견된 것들이 잠옷 이제 충격적이었다. PL-15E 미사일의 경우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4시크를 탑재요. A4C 탑재한 미사일이 또 있나요? 지금 현재 서방 측에서는 개발 중.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 중인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그리고 이제 PL-15 미사일 비행거리 같은 것도 이게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훨씬 길다. 네. 이때는 대단한 충격에 빠져서 저는 아마 이번 사건을 PL-15 쇼크 혹은 J-10 쇼크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렇군요. 중국제 전투기와 중국제 미사일이 활약을 한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J-10CE냐? 물론 J-10CE가 이 PL-15E를 활용을 하죠. 이제 운용할 수 있는데 JF-17도 운용할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만 네. 어떻게 진행됐냐면 파키스탄이 공습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도가 공습을 하기 전에는 네. SNS로 JF-17 전투기에다가 PL-15E 미사일을 장착해서 우리도 한 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다가 네. 공중전에 이런 거 나고 난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J-10C가 이 PL-15E 미사일을 사용해서 격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J-10 전투기와 JF-17 전투기를 좀 비교를 먼저 해드리자면 네, 네. JF-17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파키스탄 공군은 블록 3인데 네. 블록 3가 FA-50 블록 3, 그러니까 폴란드 수출형 FA-50과 동등하거나 약간 더 좋습니다. 동등하다는 거는 기체의 크기라든가 추력대 중량비 이런 게 좀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그 29의 엄청난 진압 발전형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이게 미그 21에서 나왔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원래 슈퍼 7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 제너럴 다이나믹스 사이해가지고 중국의 J7 전투기를 미그 22 카키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다가 네. 미국이 손을 떼고 중국이 자체 제작해서 이게 껍데기로 보면 도저히 미그 21 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미그 21을 반개 전투기가 JF-17이고 생긴 거는 F-16 같이 생겼어요. 언뜻 보면. 그렇죠. FA-50과도 약간 다른 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공기흡입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네.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최신형 블록3에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지만 이 A사 레이더는 우리 FA-50에 들어가는 팬텀 스트라이크랑 똑같은 공맹식이에요. 컴퓨터 다들 이제 조립 컴퓨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쿨러에 순행식이 있고 그다음
그다음에 공랭식 있잖아요. 팬을 돌려서 하는 거.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네, 공랭식이 이제 구조도 간단하고 가격도 줄어들지만 그 출력은 조금 약한 점이 있고 반면 J10 전투기의 경우에는 J10C형 최신형 전투기를 맞았는데 JF-17보다 성능도 개량되어 있고 A4 레이더의 성능도 좀 더 좋아서 그래도 J10이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해자 그러니까 공격자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이 J10을 이번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띄워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파키스탄 공군이 공중전만큼은 인도 공군한테 완전 완승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공군은 한 대의 파키스탄 적기도 격추시키지 못했고 교전 과정에서 항공기 한 대, 파키스탄 항공기 한 대를 파괴시키긴 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공중전 과정에서는 결국 인도가 파키스탄 전투기를 하나도 격추 못 시키고 반대로 파키스탄 주장으로는 거의 5대를 격추시켰다고 하니까 인도의 완패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인도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표적으로 했던 목표물을 대부분 다 파괴했고 공대지 공고 성공을 했어요. 요기 때문에 이제 저는 파키스탄의 승리이지만 자존심의 승리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점이 있다. 승자를. 그리고 둘이 양국이 지금 그 1982년 시리아랑 이스라엘이 그 백하개국 항공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중전을 했거든요. 약 120대 이상의 전투기가 동원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 측은 60에서 70대라고 본 쪽이 있고 파키스탄은 50에서 60대라고 본 맞습니다. 쪽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총 120대 중에서 5대가 떨어졌다. 이 생각보다 손실률로 치면 엄청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백하개국 항공전 그 82년도에서 F-15랑 F-16이 진짜 일방적으로 미국 전투기를 학살했으니까 두들겨 팼죠. 52대 0, 56대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랑은 약간 다른 성격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들이 과연 몇 발의 PL-15E를 발사했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그 PL-15에 미사일에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영화같이 미사일 한 발만 딱 가서 그 미사일이 탁 맞춰서 파괴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파키스탄도 PL-15 그 현장에서 PL-15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 대부분을 띄웠고 그 항공기 대부분이 PL-15를 한 발만 장착하진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4발 정도는 다 갖고 올라갔을 거고 나중에 말씀해 주겠지만 굉장히 많은 PL-15E를 발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느 쪽도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좀 파악이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JF-17은 PL-15 4발 그 다음에 J-10은 PL-15 6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형 전투기 4발 이상을 탑재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거의 듀얼 런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얼마나 소모됐는지 그리고 이제 몇백 발을 소모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많이 싸도 라팔 한 대보다는 훨씬 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J-10C 한 20대 정도, 그 다음에 JF-17 10대 정도가 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당 한 3발 정도만 쐈다고 해도 거의 100여 발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100여 발을 쏴서 적기 5대를 격추시켰다. 이거는 뭐 가격을 떠나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적으로 미사일은 결국 전투기보다 훨씬 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의 항공전 그러니까 이번 항공전의 특징이 거의 세계 최초의 대규모 BVR 그렇죠. 비욘드 비주얼 렌지 그러니까 비가시선 공중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미사일에 낭비하는 식의 전투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들고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이게 성공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사일 보유량이 공중전의 승패를 가르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스텔스 전투기 아닌 전투기끼리 붙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고 나도 적도 나를 볼 수 있고 나도 적을 볼 수 있는 이런 공중전에서는 먼저 쏴야 되고 그리고 PL-15E 미사일의 사정거래 이런 거 좀 더 길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부분 추락된 그 인도 라팔 전투기 자는 또 인도 영토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장거리 공격 그러니까 그렇죠. 파키스탄 영공에서 쏴서 인도 영공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중거리 공정 미사일은 항상 no escape zone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쏴면 비행기가 암만 용을 틀어도 격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확실한 킬을 하기 위해서 한 표적에다가 최소 2발을 쏘고 그 다음에 이 노 이스케이프 좀 뭐 암람이 100km, 200km, 150km 간다고 했지만 이거 최대 비행거리랑 명중에서 100% 명중이 되는 거리랑 훨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정말 작정하고 적도 우리를 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처음 쏴야 되고 명중 확률이 낮더라도 최대 사거리에서 쏘면
인도공군이 당황을 하거나 일단 이 진영을 미사일을 많이 쐈는데 거기서 몇 대 떨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미래의 공중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드론이 공중전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 그렇죠. 것인가 이것까지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에 이 라팔이 떨어진 거는 서방 측에도 엄청난 충격. 뭐 프랑스는 난리가 났잖아요. 다소사는 주가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프랑스 공군이 사용하는 라팔과 인도 공군의 라팔이 다른 버전이다. 그래서 인도한테 준 수출용 버전은 다운그레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제가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네. 결론적으로 하면 증거가 없고 네. 오히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도 공군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우리가 프랑스제 라팔보다 더 좋은 라팔을 받았다 최신형의 업그레이드된 라팔을 받았다였군요. 이렇게 네. 말씀을 했어요. 네. 그 인도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프랑스제 라팔의 최신 버전은 F3, F1, 2, 3가 있는데 1 같은 경우에는 폐사 레이더, 그 수동형 전자주사 그렇죠. 레이더를 쓰고 F3 같은 경우에는 탈레스의 RBAA4 레이더를 달았는데 인도 버전 F3R이라고 해요. 인도의 주장으로는 F3R이 오히려 업그레이드 됐다고. 오히려 업그레이드 됐다. 프랑스군이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네요. 네. 제가 확인한 거로는 이제 인도가 이제 고산지대에서 비행을 하거나 작전을 해야 되니까 엔진의 패드,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ECU라고 있어요. 그 엔진 제어하고 하는 거. 그래서 엔진을 제어하는 것을 디지털 엔진 제어 컴퓨터를 패덱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업그레이드해서 그 극한 온도에서의 작동이나 이런 거 좀 더 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항법 시스템, 그러니까 위치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는데 인도가 우주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에 자체 위성 항법 체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비카 이란네스라고 하는. 저는 뭐 글로나스나 바이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있군요. 인도도 항법 위성 쓰는데 요것을 그 라팔의 항법 장비랑 통합을 했다. 오비오 GS라고 그 산소 발생 시스템이 있고 이제 지금 FA50 계량형이라든가 KF21에 들어가는데 요거 성능은 좀 더 강화했다. 왜냐면 고산지대에서 운영하거나 극한 환경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전자제 장비도 원래는 인도가 더 업그레이드된 스펙트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공중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중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야기가 필요하고 검증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말은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인도 공군의 그 요구사항들은 F3 프랑스 버전보다 더 좋은 것을 요구했지 더 낮은 것을 감내하거나 아니면 참지 않았다. 가격도 솔직히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죠. 이게 1,500억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다운그레이드형 라팔이 떨어졌다 이렇게 폄하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우리 FX 사업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한테 전투기를 팔렸던 국의 그 유로파이터라 라팔이라든가 미국 전투기조차 다운그레이드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렇죠. 했잖아요. 이게 현대 방위 사업의 실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라팔도 중장거리 공대용 공사인 미티어를 쓴다. 근데 이번에 사실 라팔이 미티어를 쓰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티어보다 PL-15E가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